네, 안녕하십니까. 통합과학과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. 네, 오늘은 과학 얘기랑은 좀 별개로, 학부모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의아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저번 시간에 통합과학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본인이 예상했던 점수보다 좀 저조하게 나와서 학원을 찾는 친구들이 많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투입이 돼서 어머님들이 걱정이 좀 많으세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좀 각각의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실 텐데, 상담을 하실 텐데, 저희가 이제 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담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좀 하게 돼요. 그 중에서 1학년들 같은 경우에, 중간에 투입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살짝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반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우리 애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 그래서 A도 받았고 B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근데 막상 학교를 가니까 5등급, 6등급 이렇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세요.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A, B를 왔다 갔다 했으면 5등급, 6등급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. 당연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, 사실상.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게 제일 큰 착각이 오해라고 해야 될지 착각을 해서 적절한 단어를 잘 못 찾겠는데, A등급이 1등급, 중학교 때 A등급이 1등급, B등급이 2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우리가 퍼센트로 좀 봐야 됩니다. 서울에 있는 중학교 이제 등급별 현황을 좀 보면은 보통 A 퍼센트가 한 30%, B도 한 30% 정도 돼요, 대략. 그래서 그럼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31명은 A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. 100명 중에 31명은 A를 받는다는 뜻입니다. 이게 좀 많죠. 이게 좀 많아요. 생각보다 이 3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이제 등급으로 하죠. 고등학교 때 등급으로 할 건데 1등급이 쉽게 얘기하면 4등까지예요. 1등급이 100명 중에서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이고요. 2등급은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입니다. 3등급은 퍼센트로 따지면은 23%예요. 그래서 23등까지가 3등급입니다. 자, 그러면 24등부터 30등은 A등급이지만 아직 3등급 안에 못 들어왔죠. 그러면 4등급이란 얘기예요. 3등급이 아니니까. 그러면 B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4등급이 넘어가서 5등급, 6등급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좀 놀라셨나요? 아마 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,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, 2, 3, 4등급이 속해 있는 등급이 A등급이에요. 그래서 중학교 때 A다 하면 우리 애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알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 전화를 해보시면 되세요. 우리 애의 퍼센트를 물어보시면 됩니다. 학교 선생님한테 퍼센트를 여쭤보시면 우리 애가 몇 퍼센트의 학생인지 알게 되고, 그럼 대략 1등급, 2등급 상대평가를 했을 때 몇 등급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입시에 굉장히 좀 관심이 좀 있으실 거고, 그 다음에 목표 대학도 어느 정도 이제 대학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3등급 안에는 들어야 아마도 어머님들이 희망하시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5등급, 6등급이면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연락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. 이게 현실이에요. 이게 현실인데, A등급, B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, 아니면 지금 현재 중학생인데 이제 미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 푸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B등급이면 좀 많이 못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30%가 넘어왔기 때문에 좀 노력을 많이 해서 등급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A등급이라고 안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, 우리 애가 어느 부분인지 좀 냉정하게 좀 보시고, 그 다음부터 이제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성적을 올려서 또 메꿔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.
그러니까 그분 현실을 파악을 제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처방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 원하는 목표에 맞게끔 또 플랜을 짜면 되니까요.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등급별도 마찬가지로 지금 A, B로 왔다 갔다 하는데 5, 6등급에 당황스럽다. 이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나와요. 아이가 중학교 때는 과학에 흥미가 좀 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좀 흥미가 많이 떨어져서 성적이 좀 안 나온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좀 하세요. 제 생각에는 아마 연장선인 것 같아요.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암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B 나왔고 좀 더 열심히 하면 A 나왔고 하니까 본인이 노력한 바에 비해서 높은 숫자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 안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재미없지도 않고 왜냐면 성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게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. 중학교 때는 뭐 예를 들게요. 중학교 때는 해가 어느 쪽에서 뜨니 하면 뭐 답은 동쪽 이렇게 하는 게 중학교 문제입니다.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해는 동쪽으로 떠. 왜? 이게 문제예요. 답은 뭐 지구가 좀 반시계 방향으로 뭐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겠지만 결국에는 암기식에서 이해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. 특히나 아무 준비 없이 과학에 대한 어떤 선행이 없이 처음부터 통합과학을 맞이하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보기엔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점수가 좀 나옵니다. 고등학교를 들어왔으면 이제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떤 버릴 과목이라던가 좀 더 소홀히 해야 될 과목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최소한 국영수 사과는 동등하게 같이 갖고 가셔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방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혹시나 또 다른 질문사항이나 궁금증이 계시면 뭐 밑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